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리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나갔던 연습 문제들 한번 같이 확인해보고 그리고 가속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오늘 주로 배울 내용이 가속도입니다. 그리고 가속도와 관련된 공식, 법칙 세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은 법칙이라기보다는 공식에 가깝겠네요. 세 가지 공식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동들, 방향이 변하는 운동 혹은 속력이 변하는 운동, 이런 운동들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문제를 제시하지 않고 문제 대신에 4.5차시 심화 영상을 하나 더 선생님이 찍어볼까 합니다. 심화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을 한번 선생님이 찍어볼게요. 이 영상은 참고로 시험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물리를 깊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선생님이 찍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따가 수업을 하면서 천천히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해볼게요. 사실 선생님이 이 4차시 영상을 이미 찍었었어요. 이미 교실에서. 여러분 교실이 굉장히 좋아진 거를 여러분이 등교를 하면 알 수 있을 텐데 교실에 프로젝터가 달렸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빔 프로젝터가 달렸는데 그래서 과학실보다도 오히려 더 수업하기가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시험 삼아 교실에 수업을 해봤는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업을 하기가 훨씬 편한데 칠판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듣고 볼 때는 더 불편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이 설문조사에서 왜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선호했는지 선생님이 그 설문 결과는 다음 시간에 알려주긴 할 텐데, 보여주긴 할 텐데 왜 이 컴퓨터 화면을 더 좋아했는지 선생님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선생님 다시 영상을 찍고 있고 한번 오늘 더 재밌게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네 번째 시간. 일단 여러분이 문제를 다 잘 풀어줬습니다. 선생님이 몇 반이죠 이게? 몇 반인지는 선생님이 안 보이는데 선생님이 2차시, 3차시 때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2차시 때는 이 토끼와 거북이 문제 6월 모의고사 문제를 선생님이 제시를 했고 이 문제 다 잘 풀었더라고요. 맞아요. 정답 4번 맞아요. 이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간단히. 자, 그 다음 3차시 확인 문제도 이거는 EBS 문제집에 있는 문제입니다. EBS 문제집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랑 훨씬 비슷하겠죠. 이 문제도 쉬웠나 봐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이 수업이 오픈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많은 친구들이 풀고 정답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확인 문항은 선생님 이 문제 자체를 푸느냐 안 푸느냐로 선생님이 수행평가로 내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수업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그냥 눈으로 이렇게 풀어봤으면 좋겠고 눈으로라도 풀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이 출결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확인 문항을 풀면은 확실하게 출석을 한 겁니다. 확인 문항을 풀면은 확실하게 출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확인 차원에서 보험 차원에서 여러분이 확인 문항도 꼭 풀고 댓글을 남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확인 문항부터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토끼와 거북이 문제죠? 토끼는 이렇게 돌아서 갔고 거북이는 어떻게 했어요? 직선도로로 갔죠. 근데 이 토끼와 거북이가 동시에 이 B라고 하는 지점에 도착을 했대요. 그때 학생 A, B, C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 자, 우선 학생 A는 잘못 얘기했네요. 토끼와 거북이가 이동거리가 같지가 않죠. 누가 크죠? 토끼가 크죠. 거북이보다. 자,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은 토끼가 거북이보다 커. 자, 평균 속력이란 것 자체가 뭐였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고 그리고 속도는 미안합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고 이동거리 누가 크죠? 거북이의 이동거리가 더 작죠? 어떻게 표시했나? 토끼가 거북이보다 크죠? 이동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은 토끼의 속력이 거북이의 속력보다 크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같으니까. 이동한 시간이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끼 이동거리가 10이고 거북이 이동거리가 뭐 4다. 근데 시간이 2초가 걸렸다. 누가 크죠? 얘는 5가 됐고 얘는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끼가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분모가 같으니까. 자, 변이의 크기는 토끼와 거북이가 같다. 자, 변이라고 하는 거는 위치의 변화량은 A부터 B까지. 자, 우리 거북이 같은 경우는 거북이는 이동거리와 변이가 어떻죠? 같죠? 토끼는 어떻습니까? 토끼의 변이는 A부터 B까지 직선거리라면 이동거리는 꼬불꼬불 같죠? 토끼는 이동거리가 더 크죠? 그래서 옳은 설명을 한 친구는 이 B 친구와 C 친구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이 문제도 간단했죠? 자, 0초부터 6초까지 A는 이렇게 이동했고 B는 이렇게 이동했고 토끼와 거북이 비슷하죠? A가 토끼, B가 거북이. 간단합니다. 자, 0초부터 6초까지 A의 이동거리는 10m다. 이거 헷갈린 친구 많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m 이동한 거 아닌가? 아니죠. 혹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6m 이동한 거 아닌가? 아니죠. 자, 0초부터 4초까지 0에서 4초까지 A 입장에서 0에서 4초까지 몇 미터 이동했죠? 6m 이동했고 4에서 6초까지 몇 미터 이동했죠? 6에서 4까지 갔으니까 2m 갔죠. 그럼 총 0에서 6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8m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6초일 때 A와 B가 만난다. A와 B의 위치가 어때요? 똑같죠? 자, 0초에서 6초까지 평균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0초에서 6초까지. 똑같이 시간은 어떻죠? 시간은 6초가 걸렸네요. 그러면은 A의 입장에서는 A의 속력은 A의 속력은 시간분의 6초분의 8m. 뭐 분수 계산 굳이 할 필요 없죠. 왜냐면은 B의 속력은 똑같이 6초 동안 4m를 갔죠. 자, 계산할 필요 없이 A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몇 배란 걸 알 수 있어요? 2배란 걸 알 수 있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 정답은 몇 번이겠어요? 그렇죠. 니은과 디귿. 이 두 가지가 맞는 거겠죠. A가 B의 2배이다. 평균 속력은. 2배니까. 분자가 2배잖아요.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교과서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꺼내면 더 좋겠죠. 13쪽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은 잠시 정지하고 교과서 가져와서 13쪽을 펴주세요. 자, 13쪽 피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 중 하나예요. 자, 여기 보면은 메모하기 누른 다음에 자, 가속도라고 하는 게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걸린 시간은 t로 나타내고 속도 변화량은 속도는 v이긴 한데 우리 변화량, 걸린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델타 값을 넣어주면 더 정확하겠네요. 혹은 그 차이 값을 의미하는 거에서 t2 t1 v2 v1 자, 2라고 하는 것과 1이라고 하는 거는 2가 붙은 거는 나중 1이 붙은 거는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 그 변화량을 말하는 거겠죠? 그
그 값을 나눠준 게 가속도란 거죠.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아이고, 잠시만요.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근데 우리가 1초에 확 빨라지는 거랑 10초에 천천히 빨라지는 거랑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죠. 걸린 시간으로.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오늘 공식을 얻어냅니다. 잠시만요. 가속도 좀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가속도. 선생님이 어플 하나를 한번 써봤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핸드폰 지금 갖고 있는 친구는 한번 이 어플 다운받아 보세요. 센서 키네틱스 혹은 카이네틱스라고도 읽는데요. 센서 키네틱스. 그냥 무료 어플입니다. 무료 어플이고 핸드폰에 있는 센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컴퓨터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잠깐 컴퓨터에서 영상 정지하고 핸드폰 어플로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그럼 금방 다운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가속도 계란 게 있습니다. 뭐 자이로스코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요거를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 가속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만 더 한번 살펴봤어요. 자, 가속도를 측정해 봤는데, 선이 몇 개죠? 선이 3개가 나타나죠? 선이 1개, 2개, 3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사실 핸드폰을 계속 뒤집어 봤어요. 딱 2번 뒤집어 봤어요. 여기서 뒤집고 또 여기서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처음에는 핸드폰을 그냥 이대로 들고 있다가, 이게 처음 이 순간입니다. 세로로. 여기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눕혔습니다. 옆 가로로 눕혔어요. 자, 그리고 맨 오른쪽 거는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렇게 가로로 세워서. 그렇게 하니까 이 3가지 센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벌써 왜 3가지인지 대충 느낌이 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 3가지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이니까. 그쵸. 너무 아름다운 3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나타낼 때 이렇게 X축, Y축, Z축으로 나타냅니다. 이 3가지 축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여기 아래 있네요. XLA, XLY, XLG. 어떤 의미겠어요? X축의 가속도, Y축의 가속도, G축의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겠죠. 각각을 측정하는 센서가 우리 핸드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쓸 때 유튜브로 영상을 본다. 그러다가 이렇게 세로로 보다가 가로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가로로 하면 영상이 돌아가죠. 이 가속도 센서가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 핸드폰이 누워있는지 세워있는지, X축으로 누워있는지 Y축으로 누워있는지, 이런 것들을 핸드폰이 자기가 직접 인식을 해서 그 영상을 사용자가 보기 좋게 눕혀주는 거죠. 똑똑하죠? 이렇게 가속도가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지구상에도 지금 뭐가 있다? 가속도가 있다. 이 지구상에도 가속도란 게 존재한다. 선생님, 저 멈춰 있는데요? 선생님, 저 멈춰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바닥이 지탱해주지 않으면, 만약에 바닥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뚝 떨어지겠죠? 이 떨어진다는 거를 우리 과학 용어로는 자유낙하를 하겠죠. 자유낙하 운동을 합니다. 즉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이 바닥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속도를 느끼지 못하는 거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모두 다 가속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실제로는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력 가속도는 무조건 지구 어느 방향? 중심 방향.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선생님이 똑바로 세워놨을 때는 얘네는 수치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수치 높은 게 하나 있죠. 자, 얘 보면은 약 10보다 조금 낮은 수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속도가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고, 이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고, 크기는 약 9.8이 되는 겁니다. 단위는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미터 S 눈 표시 2 어떻게 돼 있냐면 미터 퍼 S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은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됩니다. 요 눈표시 이게 그 위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위에 있는 거를 컴퓨터 자판으로 위에다가 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표시를 하고 2라고 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 지구상의 물체는 지구의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약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의 제곱 크기의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다. 중력 가속도를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구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약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의 중력 가속도가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는 게 절대 먼 얘기가 아니고 과학적인 용어가 아니란 거죠. 우리가 지금 언제든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아까 가속도 처음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 가속도 처음 얘기하면서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즉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표현하면은 1초분의 9.8 미터 퍼 세크란 겁니다. 즉 1초에 9.8 미터 퍼 세크씩 속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즉 높은 곳에서 뚝 떨어지면은 높은 곳에서 물론 줄을 매달고 떨어져야겠죠. 줄을 매달고 색깔을 바꿀 수가 있네요. 줄을 매달고 뚝 떨어지면은 내가 1초 떨어졌다. 그러면 내 속도가 얼마가 된다고요? 1초 후에는 9.8 미터 퍼 세크가 되고 2초 떨어졌다. 그러면은 내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쵸. 2배 곱하면 19.6 미터 퍼 세크가 된다는 거죠. 3초 지나면 27.4 맞나요? 27.4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고요. 이게 가속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닥이 우리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바닥에 갑자기 훅 무너진다. 그러면은 이 중력에 의해서 1초에 9.8 미터 퍼 세크 되고 19.6 미터 퍼 세크 되고, 그 다음 3초 후에는 27.4 미터 퍼 세크, 다시 얘기할게요. 1초 후에는 9.8 미터 퍼 세크, 2초 후에는 19.6 미터 퍼 세크, 3초 후에는 27.4 미터 퍼 세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속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 그쵸.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자, 이렇게 중력 가속도가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고, 가속도는 우리하고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빨라질 때,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가 엑셀을 꾹 밟아주면은 차가 속도가 쭉 빨라지잖아요. 그때 가속도가 작용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느려지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단지 우리 일상에서 작용하는 물리 현상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용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조금 어려워지는 게 이 가속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몇 가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리라고 하는 학문이 우리 일상 혹은 우리 과학적 현상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분석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을 조금 배워보자는 겁니다, 오늘. 자, 우리 교과서 따라갈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공식을 자세하게 유도하는 거는 선생님이 심화 영상에서 제시를 할게요. 오늘은 형성평가 혹은 여러분 확인 문제 대신에 이 심화 영상을 제시할 겁니다. 한 약 20분 정도 될 거예요. 이 심화 영상이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인데 이 영상은 꼭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이 영상 안 본다고 여러분이 쌤이 손해를 주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은 조금 더 여러분이 물리를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쌤은 보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우선 이 영상, 이 본 수업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 공식만 좀 선생님이 간단히 유도를 해볼게요. 간단히 유도를 하고 이 공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다음 시간 5차 시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통해서 제시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이 공식을 세 가지 유도를 해봅시다. 자, 여기 아주 좋은 방법이 나왔습니다. 이 가속도란 정의를 이용해서 한 건데요. 자, 우리 델타라는 값 그냥 빼자고요. 델타라는 값 아까는 어떻게 선생님이 썼냐면은 가속도라고 하는 거를 델타 t분의 델타 v 혹은 t2-t1분의 v2-v1 그리고 이 2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나중, 1이 의미하는 건 처음. 그러니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 자, 근데 우리 이 시간의 사이 간격을 그냥 t라고 나타내자고요. 그냥 편리하게. 그리고 우리가 뭐 1시 10분부터 2시까지 공부했어, 뭐 1시 반부터 2시까지 공부했어 라고도 얘기하지만 한 30분 동안 공부했어, 50분 동안 공부했어, 이렇게 그 간격을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간격으로 나타내고 단순히 t라고 나타내고, 그리고 v2 나중 속도를 우리 그냥 v라고 쓰고 처음 속도를 처음의 의미 0점에서부터다 라고 해서 v0이라고 나타내자고요. 요렇게.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운동은 속력이 변하는데 어떤 운동이냐면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운동, 즉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볼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잠시만요. 이걸로는 안 지워지네. 아까 설명했던 자유낙하 운동이 있겠죠. 자,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가속도가 얼마일까요? 그쵸? 쌤이 잠깐 얘기했죠. 9.8m/s 제곱이죠. 이거를 우리가 중력 가속도, 그래비티의 약세라서 G라고도 쓰는데 이거는 다음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다음에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 가속도 A는 T분의 V-V0.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A는 T분의 V-V0 식을 정리하면 AT는 V-V0 넘기면은 V0 플러스 AT는 V. 이게 요거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V는 V0 플러스 AT. 여기서 나온 공식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공식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정리를 합시다. 등가속도 운동. 세 가지 공식. 그 첫 번째 V는 V0 플러스 AT. 의미를 얘기하자면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자, 두 번째 공식 한번 알아볼게요. 두 번째 공식도 쌤이 자세하게 유도하는 건 추가 영상에서 할게요. 자, 두 번째 공식은 이동거리에 관한 공식입니다. 뭐라고요? 이동거리. 자, 이동거리 이런 공식이 왜 나왔냐? 우리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자, 요 쌤이 화면을 이용할게요.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게 우리 뭐라고 했냐면은,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이동거리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동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고, 이 면적 자체가 이 시간 X축과 Y축을 곱해준 값이기 때문에 이 면적이 시간 곱하기 속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면적이 곧 이동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적을 알면 뭘 할 수 있다? 이 면적을 알면 우리가
이동거리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싶으니까, 자,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래프를 조금만 더 어렵게 한번 나타내 보자고요. 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운동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래프가, 자, 처음에 속도가 v0라고 하는 속도를 갖고 있다가 일정한 가속도로 속도가 증가합니다. 일정한 가속도 a로 속도가 증가해서 나중에는 v라는 속도가 그리고 그렇게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t초인 운동을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만약에 처음 속도가 0이라면은 이 v0가 얼마가 되면 되겠어요? 만약에 처음 속도가 0이라면 v0를 0에 놔주면 되겠죠. 그게 아니면 v0를 양수값을 넣어주면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을 구하기 위해서 v0를 일단은 넣어줍시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아래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평행사변형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순히 생각하면은 윗변, 아랫변, 얘를 눕혀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눕혀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 있는 방법을 일단 충실히 한번 따라 볼게요. 교과서에서 어떻게 했냐? 얘를 쪼갰어요. 쪼개서 각각 계산을 했습니다. 쪼개면은 이렇게 쪼개면은 얘는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는 뭐야 이거? 가로는 t죠? 세로는 v0죠? 이 면적은 v0t가 되겠죠? 너무 쉽네요. 자, 이 세로가 조금 어려운데 이 세로의 이 높이를 사실 v-v0라고 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 a라고 하는 가속도가 굳이 주어졌으니까 얘를 v-v0 대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 기울기 곱하기 시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높이가 이 세로값이 VAT 가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요. 이 기울기 곱하기 가로. 자, 그러면은 이 가로는 T, 세로는 AT. 그럼 이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즉 2분의 1 AT 제곱이 됩니다. 즉 이 면적은 여기서의 면적은 V0t가 되는 거고, 미안합니다.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 되는 거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이동거리라고 했죠? 이동거리 S가 되는 겁니다. 교과서 보면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똑같은 식입니다. 이것도 정리를 해볼게요. 두 번째 공식은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자, 이 의미는 이동거리는 처음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 값이 된다는 거죠. 여기 시간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이 나왔고, 자, 세 번째 공식은, 사실 이 세 번째 공식 때문에 선생님이 추가 영상을 찍는 건데요. 이 세 번째 공식은, 이 두 가지 식을 정리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식을, 정리해서 나오는 건데, 이 정리하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참고합시다. 이걸 정리하면은 어떤 공식을 얻을 수 있냐?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즉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이동거리는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자, 이 공식을 굳이 이용한 이유는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시간항이 들어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얘는 시간항이 꼭 들어있습니다. 1번식과 2번식은. 자, 근데 여기서는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모를 때 요 식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여기서는 이동거리가 없고 2번 식에서는 나중속도가 없죠. 3번 식에서는 이동거리와 나중속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생님이 굳이 예를 들자면 농사를 지을 때 땅을 팔려면은 삽을 이용할 때도 있고, 그리고 조그만 구멍을 팔 때는 호미를 이용하고, 그리고 땅을 고르게 할 때는 괭이를 이용합니다. 자,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지금 외국에 나가기 어렵지만 외국에 나가면 영어만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본에 가면은 일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어, 불어를 사용하겠죠. 중국에 가면 중국어를 쓸 테고.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물리학에서 이 공식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영어만 알아도 뭐 전 세계 어디 가서든 얘기가 통한다고 하지만 다양한 언어를 알수록 더 의사소통이 잘 되잖아요. 물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식을 몰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 공식을 몰라도 선생님도 사실 그래프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아요. 이 그래프, 시간, 속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가 많은데, 이 공식을 활용했을 때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 공식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선생님하고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외우도록 할게요. 우리가 삽이 필요할 때가 있고, 호미가 필요할 때가 있고, 괭이가 필요할 때도 있듯이, 우리가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뭐 이런 다양한 언어를 학습하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도구를 우리가 미리 확보해 놓자는 거죠. 뭐 굳이 게임으로 표현을 하자면 뭐 아이템을 사놓는 거죠. 여러분 롤 좋아하는 친구들은 내가 존야의 모래시계, 내가 위급한 상황일 때를 대비해서 존야의 모래시계 갖춰놓고, 뭐 내가 원딜일 경우는 게임이 그만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구를 활용하듯이 여러분이 이렇게 세 가지 공식을 조금 번거롭더라도 암기를 해놓자는 거죠. 쭉 써보세요. 선생님도 그냥 계속 한 1000번은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선생님도 공부를 계속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졌죠. V는 V제로 플러스 AT, S는 V제로 T 플러스 2분의 1 AT 되고, 2의 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되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활용하면은 자연스럽게 아마 외워질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선생님하고 공부하다 보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얘기할 거는 여러 가지 운동들. 자, 이건 교과서 보면서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한 거는 속력이 변하는 운동. 이 속력이 변하는 운동은 중요한 게 방향이 어떤 운동? 방향이 일정한 운동일 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했죠. 자유낙하 운동. 자, 근데 다른 경우가 있어요. 속력은 일정한데 반대로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등속 원운동. 여기 보면은 이런 놀이기구 여러분 타봤나요? 회전목마 혹은 대관람차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타 있어 갖고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게 있어요. 막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대관람차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매 순간 운동 방향이 변하죠. 매 순간 운동 방향은 변하지만 속력이 일정한 운동. 대표적인 운동이 이런 운동도 있습니다. 등속 원운동이라고 해서 자, 우주정거장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죠. 허블망원경, 우리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주정거장과 허블망원경, 그리고 우리 지구를 돌고 있는 달, 그리고 우리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우리 지구의 운동, 이런 운동들이 등속 원운동이기 때문에 등속 원운동은 우리가 중요하게 다룬 운동 중 하나예요. 자, 그 다음, 자, 속력과 방향이 동시에 모두 다 변하는 운동도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게 포물선 운동. 이렇게 공이 날아가죠. 쭉 날아가죠. 자, 그리고 이 진자 운동. 속력과 방향이 매 순간 변하는 운동.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이 포물선 운동은 다음 시간에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랑 하나 풀어볼 거예요. 참고로 이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는
이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일정하고 수직 방향으로는 속력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수직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 중력이 일정하게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직 방향으로 중력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속력은 변하지 않고 수직 방향으로의 속력만 계속 변하는 거죠. 이 문제를 선생님이 올려줘야겠다. 선생님이 일단 수업하다 보니까 떠오른 게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푸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미리 올려줄게요. 그럼 여러분이 시간 되는 친구들은 먼저 좀 풀어보세요. 꼭 안 풀어봐도 됩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풀기도 할 건데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도 더 도움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운동을 분석하는 활동이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생략을 할게요. 선생님이랑 운동 분석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몇 가지 보여주면은 이런 스키점프의 궤적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날아가죠. 운동 방향이 계속해서 변하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운동을 다 뭐라고 한다고요? 포물선 운동이라고 한다고요. 이런 운동들을 우리가 포물선 운동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운동 알아봤죠? 우리 오늘 세 가지 운동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속력이 변하는 운동. 근데 참고로 속력이 일정하게 이런 운동을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유낙하 운동이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방향이 변하는 등속 뭐가 있다고 했죠? 원운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선생님이 이 교과서에서 나온 거는 진자운동과 포물선 운동 이 두 가지. 자, 오늘 중요한 거 두 가지. 이 세 가지 공식 그리고 이 세 가지 운동. 선생님이 그러면은 심화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심화 영상은 우리 본 영상이 37분이니까 심화 영상은 13분 정도로 선생님이 끊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